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최국일입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2년 내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 이런 미국 공군 고위 장성의 이 경고성 발언이 미국 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27일 미 공중기동사령부를 이끄는 마이클 A. 미니언 장군이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쟁 열망을 미국이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잠재적 충돌에 신속히 대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니언 장군이 이어서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내 직감으로는 우리는 2025년에 싸울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미국과 대만의 선거 시기를 들었습니다. 시 주석은 세 번째 임기를 확보를 했고 작년 10월에 전쟁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에 있는데 이는 시 주석에게 전쟁의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2024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어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다. 시 주석의 팀, 이유, 기회가 모두 2025년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미니언 장군은 그러면서 휘하 수천 명의 장병에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전쟁에 대비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미니언 장군의 경고가 SNS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중국은 국방부를 추격하는 도전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은 평화롭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니언 장군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미 국방부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논란은 미국 의회로도 번졌습니다.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핵심 인사가 미국 시간으로 29일 이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맥콜 위원장은 이날 팍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해가지고 나는 그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불운하게도 그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중국이 대만과의 재통일을 무척 원한다 그러면서 2024년 초에 예정된 대만 선거에 중국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만의 중국 본토 귀속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맥콜 위원장은 이어서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군사적인 침공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군사적 침공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재직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 대혼란을 보이면서 실패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출연한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의 생각은 이 맥콜 위원장과 미니언 사령관의 미중 충돌 가능성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스미스 의원은 어떤 것이든 가능하고 군대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더러 매우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군 장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전 세계 말에서도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점쳐왔었죠. 지난해 3월 필립 데이비슨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은 분명히 중국의 야망 중 하나라 그러면서 앞으로 6년 안에 위협이 명백하다고 본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활동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침공이 임박했다는 신호인지 여부는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자우세 대만 외교부장도 18일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내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려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시기는 2027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2027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번째 임기에 접어드는데 만약 이전에 3차례 임기에서 성과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면 업적으로 남길 만한 일로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이 희생양이 될까 우려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 주석이 국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무력을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위기를 조장해서 관심을 돌리거나 국민에게 자신이 뭔가 이뤄냈음을 보여주고 싶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와중에 중국이 실제로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글로벌 정보와 기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랑스 매체가 있는데요. 인텔리전스 온라인입니다. 이 인텔리전스 온라인은 지난 1월 23일 중국 학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사회과학원 가오샹 신임 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대만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책 연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상 장기 독재로 가는 시진핑 3개의 거창한 집권 명분 확보를 위해서 대만 점령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만약 그렇게 공격했을 때 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떠할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제재를 극복해 갈 수 있을지 연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인텔리전스 온라인이 주목한 것은 가오샹 원장이 이번에 승진되기 전에 있었던 중국 역사연구원의 태스크포스 팀이 집필했던 명청시기,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 쇄국정책 문제에 대한 새로운 탐색, 이런 논문입니다. 그동안에 이 중국 내에서는 이 시기의 쇄국정책이 세계 흐름에 뒤처져서 반식민지 상태에 이르게 한 주범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이 논문은 청나라 시대의 쇄국정책이 서방 식민 세력으로부터 중국의 안보와 경제 문화를 지키기 위한 자주적인 제한적 쇄국이었다. 그러면서 이 청나라 시대 쇄국정책을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인텔리전스 온라인은 이 논문이 시진핑 주석의 뜻에 따라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서방의 침략과 식민화 전략에 맞서서 중국 국가 이익과 주권을 지키려던 쇄국정책의 우수한 점을 찾아내서 이를 시진핑식 쇄국정책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겁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대만 침공 시에 벌어질 이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이 사회과학원이 당중앙선전부와 협력해서 제안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국제사회의 대규모 제재가 시행될 것이고 그렇게 중국이 국제적 고립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것이 시진핑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가오샹은 즉시 이 경제학자와 역사학자들로 팀을 꾸려서 경제 고립 충격파에 어떻게 대응할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이 대만 침공과 관련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지난 1월 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는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24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관련국 모두 큰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은 보고서 다음 전쟁의 첫 전투 이런 보고서에서는 이 CSIS는 이 중국의 침공은 실패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관련국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의 침공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대만을 완전 무장시켜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보고서에서 CSIS는 중국 지도부는 외교적 고립, 회색지대 압박, 대만에 대한 경제적 강압 등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회색지대의 압박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을 분쟁지대로 만들기 위한 전술을 일컫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도 대만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를 고려한 다양한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섬에 해병연합연대 MLR을 창설하고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일본 오키나와 섬을 포함해서 200여 개의 섬들이 늘어선 난세 제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본과도 직접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일본은 또한 일본 자위대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미군과의 소통과 통합 운영 능력 강화를 위해서 2024년을 목표로 통합사령부와 통합사령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철저하게 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만 전쟁 시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대만 파견을 미국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한국 역시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이는 중국 당국도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대만 전쟁에 한국 정부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